여러분, 줄도산 공포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진짜 위기가 등장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위기를 조장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지요. 2월 중소기업 부도법인 수입니다. 17개나 됩니다. 2월에만 말입니다. 문제는 2월만 17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 11월에는 13개고요. 12월에 15개, 그리고 2023년 올해 1월에는 17개입니다. 점점 증가 수가 늘어나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도산의 공포가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 중소제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겁납니다. 진짜 위기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바싹 긴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부도법인 추이에서 1월에 17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것은요, 당좌 거래가 정지된 부도법인만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당좌 거래 잘 안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언발행 잘 안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요, 소리 없이 사라지는 중소법인들은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합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중소법인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현장에서는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확인한 것은 당좌 거래가 되는 중소법인에 대한 부도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당좌 거래를 실제 하지 않는 법인까지 감안을 하면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섭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2022년 9월에 중소기업 대출 영체율이 0.2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0.34가 올라갔는데 올 1월엔 0.39까지 올라갑니다. 대출이 연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부도가 날 확률의 어떤 중소기업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만약에 한꺼번에 찾아온다면 과연 중소기업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여기에다가 고환율에 고금리에 게다가 말입니다. 고물가, 이거 감당하기는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위기들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에게 죽어라 죽어라 했던 요인들도 많고요. 최저임금을 광폭으로 올린다든가 주 52시간제를 강제로 도입한다든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굉장히 강화한다든가, 중소기업은요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진짜 어울릴지 모르지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었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경영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뭐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 동안 하는 데다가 각종 규제에다가 각종 법안들이 중소기업을 옥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주의 하시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자본가는 망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원칙 말입니다. 그게 여기도 적용이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상태라면 과연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을까요?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이게 나아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산업용 가스 가격 상승률 2021년 3월에 제곱미터당 500원 했습니다. 지금 2023년 3월에는 1327원을 합니다. 상승률이 무려 165.4%예요. 827원이 올랐습니다. 2.6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2.6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이거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예. 왜 안 올 수가 없느냐? 아니면 지금 가스공사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지난 정부에서 유가가 오르고 가스가 폭등을 하면 맞춰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거든요. 이거 안 올렸습니다.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리니까 이게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리니까요. 여러분 지금 중소기업은 어떤가 하면요. 상황이 진짜 나빠요. 예, 제조업체 전체적으로 평균 가동률이 2월에 68.4%까지 떨어졌어요. 2021년만 하더라도 74.8%의 가동률이 1월에 70.8%까지 떨어지더니 2월에는 68.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자 폭탄에 버틸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나 하는 이야기고요. 고물가에 중소기업은 만들어서 제품을 내놓기만 하면 다 적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다가 비용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하는 게 지금 중소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경제를 빠른 개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말입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했으면 재고 보세요. 재고. 재고가 제조업 재고율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2023년 2월에 120.1이거든요. 1998년 7월 IMF 때입니다. IMF 때 124.3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이 나서 자금이 묶이는 것이나 제조업체가 재고가 많이 늘어나서 자금이 묶이는 것이나 별반 다른 점이 없어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요즘 건설 경기까지 힘드니까요. 가구업체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지금 2001년에 IT 버블이 붕괴될 때 그때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게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알 겁니다. 지금 제조업이 그 상태에 내몰렸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장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 내지는 중견 제조업체
사장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말입니다. 경제는요 현장 중심으로 굉장히 위협이 더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현장을 봐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은요. 결국 말입니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요. 저는 중심이 현장입니다. 제가 실제 자영업을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현장에 맞는 정책이 일단 필요하고요. 또 경제개혁은요. 이게 시기를 놓치면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경제개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내야 됩니다. 빠르게. 지금 법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걸쳐서 안 되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싸워서라도 뭐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국회라는 게 비판과 토론이 동시에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이 진짜 죽어간다는 절규를 해서라도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요.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들까지도 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진짜 위기가 등장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게 현장의 이야기거든요. 진짜 위기가 등장했다는 것은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나 혹은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 당국자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중소기업의 이 절규, 아우성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현장은요. 붕괴하고 있다.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